안녕하세요, 곰새우TV입니다. 뱅에돔 낚시의 꿀팁 하나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저만의 꿀팁인데, 낚시를 가시면은 처음에 낚시를 하시기 전에 밑밥을 충분히 쳐줘야 돼요. 한 20주걱 정도는 밑밥을 좀 흩쳐 뿌려도 되고, 제가 낚시를 하고자 하는 위치에 근처에 반경 한 5m 정도의 밑밥을 쳐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뱅에돔이 밑에서 가라앉아 있던 뱅에돔이나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뱅에돔들도 후각적으로 일단 반응을 시작을 해요. 일단 밑밥 냄새를 맡는 거죠. 그렇게 해서 뱅에돔이 올라오니까 처음에 낚시를 시작할 때 잡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밑밥을 흩어 뿌리든지 내가 낚시하자는 주위 한 5m 반경에 충분히 밑밥을 뿌려주고 채비를 하셔도 되고 준비를 하셔도 돼요. 또 하나 저만의 방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는 낚시를 할 때 2m 수심을 좋아하잖아요. 2m 수심을 주고 할 때 내가 캐스팅을 하고 밑밥을 치면은 근데 본인 스스로 내 밑밥이 2m 이상 내려갔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걷어서 새로 캐스팅을 하는 게 좋아요. 뱅에돔은 밑밥과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뱅에돔은 밑밥에 정말 반응을 잘하는 어종이에요. 그래서 내 밑밥이 내 미끼보다 더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걷고 다시 밑밥을 쳐주시고 그걸 반복하시면은 뱅에돔이 충분히 내 수심까지 부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저만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특히 초보자분들은 고수분들은 들을 필요 없겠죠.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해보시면은 훨씬 효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뱅에돔 낚시에서 처음에 낚시를 시작할 때 뱅에돔은 밑밥에 반응을 많이 하는 어종이잖아요. 근데 밑밥을 아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한번 캐스팅에 적어도 4-5번 정도 밑밥을 주시고, 그리고 뱅에가 부상한다, 그리고 입질이 잦아진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밑밥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아요. 뱅에는 경쟁심이 많아서 밑밥이 적으면은 입질이 더 활발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루를 즐기러 왔는데 밑밥을 아끼다 보면은 낚시를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밑밥을 충분히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5주걱, 6주걱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입질이 잦아들고 자주 오면은 그때부터 밑밥을 줄이시면 돼요. 어떨 때는 한 주걱만 치셔도 되고, 정말 많이 부상할 때는 한 번 캐스팅에 밑밥 한 주걱에 2-3번 캐스팅도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절하면서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밑밥을 충분히 줘서 뱅에돔을 부상시키고 집어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 밑밥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밑밥을 칠 때 저는 보통 오버핸드로 밑밥을 쳐요. 이제 언더로 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뱅에를 처음에 배울 때는 대부분이 오버핸드로 다 쳤는데, 이게 오버핸드가 장타를 치고 그리고 정확도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이제 위로 치다 보니까 뒤쪽에 옷이라든지 뒤쪽 주변이 좀 빵가루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오염이 됩니다. 근거리에는 언더가 조금 나아요. 좋아요. 그리고 원거리, 멀리 칠 때는, 장타를 칠 때는 오버핸드가 훨씬. 뱅에는 밑밥에 참 반응을 잘 하잖아요. 그렇다고 뱅에가 부상을 했다 그래서 밑밥을 줄이시는 게 맞는데, 그걸 조절을 하셔야 돼요. 뱅에가 부상을 할 때는 줄이고, 또 몇 번 캐스팅 했는데 입질이 없다 싶으면 또 밑밥 양을 조금 더 늘려주고, 또 입질이 또 잦아지면은 또 줄여주고, 요 방식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낚시를 하셔야 되고, 또 낚시하실 때 밑밥을 가까이 치는 게 좋으냐 멀리 치는 게 좋으냐 이래 분분하거든요.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있는 거리만큼 하시면 돼요. 처음에 뱅에돔은 앞쪽부터 차츰 이렇게 탐색해 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무조건 멀리 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멀리 쳐도 그만큼 내가 밑밥을 주는데 자신이 있으면은 조금 멀리 치셔도 돼요. 근데 굳이 멀리 치셔갖고 밑밥도 잘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안 좋아요.
약간 가까이 치더라도 집어를 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 마리수를 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밑밥을 항상 주실 때는 가까이 주시든 멀리 주시든 내가 자신이 있다 싶은 그 정도 거리까지만 밑밥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낚시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캐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캐스팅은 목줄을 잡고 앞으로 던지는 앞치기라 그러죠. 앞으로 던지는 방법과 그리고 옆으로 뭐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뒤쪽으로 던지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 그 방법 외에 뒤로 제가 하는 방법인데 그냥 뒤로 던지기입니다. 뒤로 던지기는 보통 크릴 새우나 미끼가 잘 떨어지지 않는 미끼, 특히 뭐 학꽁치 낚시할 때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조금 짧게 감아서 뒤로 휙 던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앞치기, 목줄을 잡고 앞으로 민장대 하듯이 앞치기 하는 방법은 정확도가 아주 좋아요. 정확도가 내가 선밑밥을 보통 먼저 칠 때 그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선밑밥을 치고 그 밑밥을 쳤는 자리에 그대로 넣는 방법. 뱅에돔은 동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치기 잘 하시는 분들, 고수분들은 상당해요. 그냥 밑밥을 탁 떨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탁탁 넣거든요. 그렇게 하는 앞치기 하는 방법과 그 다음 옆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뭐 낚시 환경에 따라가 틀리겠죠. 그 뭐 뒤쪽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직벽이라든지 이럴 때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보통 던집니다. 목줄을 잡고 왼쪽으로 던지거나 오른쪽으로 던질 때 고를 때는 뒤에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또 중거리 정도 칠 때는 보통 그렇게 많이 던져요. 그렇게 던져서 뭐 강섬돔이나 참돔이나 할 때 던져서 흘리거나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도 아주 뭐 많은 프로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줄을 잡고 뒤쪽으로 던질 때 뒤쪽으로 던지는 거는 타원형으로 던지는데 이거 낚싯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물론 앞치기나 옆치기도 마찬가지지만 낚싯대의 탄성과 줄의 탄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던지는 방법인데 뒤로 던지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뒤로 던지기를 하거든요. 목줄을 잡지 않아요. 보통 학꽁치 낚시할 때 그냥 크릴을 달고 휙 던지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빵가루가 잘 떨어지지 않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빵가루 미끼가 상당히 무르기는 한데 잘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저는 탄성이라기보다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플라이 낚시 아시죠? 플라이 낚시 하듯이 그렇게 좀 원심력을 휙 감으면서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냥 이래 휙 던져버리면 미끼가 뒤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돌리면서 던지거나 뒤로 탄성을 이용해서 던져버리면은 미끼가 잘 이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잘 날아가기도 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에 맞게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대체적으로 앞으로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확도가 좋으니까 뱅에돔이나 이렇게 밑밥을 잘 먹는 어종은 앞으로 치는 게 유효할 수도 있어요. 특히 내망권에. 원도권에는 굳이 앞으로 안 치셔도 돼요. 옆으로 치거나 조금 멀리 치셔도 돼요. 물론 발 앞에 나올 때는 앞으로 치셔도 되는데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본인이 잘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원줄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예전에는 어신지가 그 목줄지가 됐든 구멍지가 됐든 어신지 자체가 조금만 입질을 하면은 바로 챔질을 했어요. 저도 카멜레온지를 많이 쓰고 있지만 카멜레온지도 살짝 돌아갈 때 챔질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뒷줄, 원줄을 충분히 감아서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챔질했을 때 바로 어신이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뒷줄을 조금 남겨주는 게 좋아요. 요즘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살짝 했을 때 당긴다는 게 뱅에돔 개체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많아서
뱅에돔 자체가 경쟁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입질을 살짝 했을 때 당겨서 잡는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개체수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대신에 사이즈는 예전보다 많이 컸죠. 그래서 입질일치 살짝 들어간 목줄지도 그렇고 구멍지도 그렇고 살짝 들어갈 때 챔질하는 것보다 조금 쭉 내려갈 때 챔질을 해주는 게 후킹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은 뒷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뱅에돔 낚시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뱅에돔은 상당히 예민한 어종이에요. 감성돔이나 뭐 참돔이나 이런 종류의 돌돔이나 이런 종류의 돔들을 상대할 때는 조금 몸을 움직여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바닥층에서 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어종들이 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셔도 되는데 저희가 뱅에돔이 보통 피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뱅에돔이 피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뱅에돔을 확인을 한다면은 뱅에돔도 저희를 봐요. 그래서 뱅에돔 낚시할 때는 자세를 조금 안 움직이고 부동의 자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고수분들 보면은 항상 같은 자세로 유지를 하시고 어떨 때는 앉기도 해요. 앉아서 낚시하기도 해요. 캐스팅을 하고 밑밥을 주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뱅에돔이 예민할 때는 뭐 해가 뒤에서 비추면은 제 그림자만 보고도 뱅에돔이 화들짝 놀라서 내려가거나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뱅에돔이 얼마큼 또 시야가 좋으냐면은 활성도가 아주 좋을 때는 제가 이제 찌를 던지면은 찌를 보고 날아가는데 그 찌를 보고 뱅에돔들이 우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만큼 예민한 어종이니까 특히 뭐 4대 돔 중에서 뱅에돔 낚시는 조금 부동 자세를 좀 유지하시고 같은 자세로 반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보통 시즌이 되면은 2m 고정 낚시를 해요. 보통 수심은 2m, 뭐 짧게는 1.5에서 많게는 2.5m, 보통 2m 정도 주고 계속 낚시를 합니다. 낚시의 종류는 크게 찌낚시, 이제 원투 낚시나 이런 거, 루어나 이런 종류를 빼고요. 찌낚시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반유동 낚시, 전유동 낚시. 네. 반유동 낚시는 말 그대로 그 대상어의 수심층을 파악을 해서 그 수심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낚시예요. 대상어가 예를 들어서 뭐 수심 3m에 뭐 놀고 있다, 아니면 그러면은 수심 3m를 고정해서 집중적으로 잡아내는 거죠. 물론 이제 수심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전유동 낚시는 대상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전층을 훑고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 3층부터 바닥층까지 천천히 흘리면서 그 뱅에돔이 있는 곳에서 찾아가는 낚시죠. 근데 제가 하는 낚시는 2m 고정 낚시인데, 이거는 어떤 낚시냐면은 보통 수심을 2m를 주고,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밑밥을 주고, 또 뱅에돔은 성질이 급해서 밑에서 못 기다려요. 계속 밑밥이 위에서 새로운 밑밥이 추가가 되면은 밑에서 그 새로운 밑밥을 먹으려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밑밥을 주고 내 밑밥이 미끼층 한 2m, 1.5에서 2m 정도 내려갔다 싶으면은 채비를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고 다시 밑밥을 주고 그걸 무한 반복을 해요. 무한 반복을 하면은 뱅에돔은 경쟁심이 강해서 다른 어종들이나 뭐 잡어든지 아니면 같은 동족의 어종들에게 밑밥이나 미끼를 뺏기기 싫어서 밑에서 부상을 해요. 못 기다려요. 성질도 엄청 급한 어종 중에 하나가 뱅에돔이거든요. 못 기다려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2m를 집중적으로 저는 밑밥으로 2m까지 상승을 시키는 그런 낚시를 해요.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물론 뭐 2m까지 부상을 안 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뭐 그 이상으로 부상할 때도 있고 할 때는 좀 조항이 좀 부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낚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조항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고 이 낚시를 계속 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전유동 낚시도 좋고 반유동 낚시도 좋고 뭐 어떤 채비를 하셔도 좋은데 그 본인만의 채비를 믿고 그 채비에 맞게끔 뭐 밑밥도 블렌딩 하시고 미끼도 다시고 뭐 운영도 그렇게 하시면은 본인만의 낚시를 찾으시면은 상당한 고수의 반열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촬영을 하려고 여기 와서 좀 조용한 방파제에 와서 크게 미련은 없어요. 사이즈는 한 20, 한 8, 9 정도 되겠네요. 숨끊기엔 빨리 찔러야 된다. 고기 다 익었다.